그래서 고치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트라이커스피드 티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이 다른가, 결국에 이제 마이트랄과 뭐가 다르냐는 거겠죠. 그래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아무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COI는 없지만 실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여러 다른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는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와서 강의하셨던 환자입니다. 고치시는 동안 그래서 제 시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85세 이제 남자 환자고 이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이런 TR 증상이 있어서 시술을 했던 케이스를 구보 선생님이 가져오셔서 제가 그 슬라이드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보통 트라이클립 해서 3개지만 4개인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나 septal 안테리어가 갈라져서 여러 리플릿이 4개나 심지어 5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더 TR젯이 있고, T 이미지에서는 센트럴 안테리어, 그 다음에 septal 리플렛 있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septal 쪽이 그래도 갭이 좀 작아서 그쪽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플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septal, 포스테리어 septal 이렇게 2개를 잡자,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가 봤을 때 안테리어 저희 앞쪽, 그 다음 septal, 포스테리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미징이 챌린징한 게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마이트랄은 좀 더 T 프로브에 가깝기 때문에 잘 보이지만, 이제 트라이커스피드는 좀 더 멀리 있고 90도 정확히 자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T 보면서 아이스를 같이 동반해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TW 클립 자체는, 이건 트라이클립은 마이트랄 클립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4개의 클립 골라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클립 RV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트라젝토리에 맞게 T 이미지를 잘 잘라서 그래스하는 그런 시술 자체는 비슷한 컨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리플렉 그래스핑 한 다음에 TR이 거의 안 남았다 해서 시술을 마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는 거 컨셉은 이제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무엇이 다를 것이냐, 결국 M티어에 비해서 무엇이 다를 것이냐, 지금 보셨겠지만 아나토미가 크게 다릅니다.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아나토미 이제 저희 학생 때 배우고 오랜만에 이제 또 보죠. 저희가 트라이커스피드 카디올로지지만 거의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결국 안테리어 리플렛, septal, posterior 리플렛이 있고 히스번들이 주변에 지나가게 됩니다. 주변에 릴레이티드 텐던 오브 토다로 저희 EP 선생님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전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네리 사이너스가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마이트랄 티어 디바이스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마이트랄 트라이클립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됐고, 파스칼이 아직 이제 승인은 안 된 상태로 연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드래곤플라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 마이트랄 클립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쉬스 커브가 좀 짧아진 상태로 나머지는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트라이커스 리플렛이 좀 더 얇고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미지도 어렵고 또 아웃컴도 어세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 리플렛이 아니고 4 리플렛 지금 보시듯이 4개거나 심지어는 5개인 타입 4까지도 보면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나토미를 어떤 유니폼하게 딱 3개라서 딱딱 집으면 이런 공식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토미에 대해 따라서 결국 이제 4개의 리플렛이 있는 경우에는 레지듀얼 TR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이제 리플렛을 잡는다는 티어 프로시저의 한계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아나토미에서는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기존보다 좀 다르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이건 레베카 선생님이 2023년에 발표한 건데,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페이스메이커나 ICD 라인에 의한 거, 그 밖에 벤트리큘라 또는 에이트리랄, 세컨더리 MR로 나눠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프롤랩스가 있거나 플레이한 경우에 잡을 수 있겠지만, 류마틱
티슈로 해서 있거나 컨제니탈하게 애뉴리즈말 티슈가 있는 경우는 좀 어렵겠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아예 그 트라이커스피드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뭐 CID 릴레이트에서 이미 이제 이렇게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에 클립 잡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뭐 옆으로 디바이스 안에 넣어버리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클립으로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나토미가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릴루미네이트, 이 트라이클립이 TR에서 이번에 FDA 승인 받은 메이저 RCT인데, 피보탈 트라이얼도 자세히 보면은 서브젝트 셀렉션을 이제 에코 코어랩에서 보고 엘리지빌리티 커미티를 열어서 스크린 페일러냐 아니면은 진행하느냐 결정을 했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1573명이 컨센트를 받았는데 350명만 결국에 일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크리닝 프로세스 내에서 페일한, 보면 스크리닝 페일러가 795명이거든요. 상당히 셀렉티드 파퓰레이션에서 가능한 시술이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치료의 인디케이션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AS 쉽죠. 4.0 넘으면 치료하면 뭐 됩니다. 사실 심텀 있고 4.0. MR 약간 더 어렵지만 그래도 시비어 MR 심토마틱 하면은 치료하는 게 인디케이션이 잡혀 있는데, TR의 경우 굉장히 그레이종이 넓고 그 결정이 어렵습니다. TR이 이제 뭐 65세 이상 사람에서는 한 5%에서 무조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이뇨제를 써서 QOL을 이제 그 개선시키는 것이 치료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치료를 실제로 이걸 위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의 수는 전체 환자 중에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지금 나온 뭐 데이터에서 보면은 시비어 TR이 있을 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예후가 나쁘다, 사망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정말 TR 때문인지 아니면 동반된 심장 질환이나 다른 질환 때문인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히스토리가 AS나 MR에 비해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 이제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면서 피로감이 있고 엑서사이즈 톨러런스가 떨어지거나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 증상으로 아사이티스나 이디마가 생기는 건데, 이런 증상으로 치료를 하는 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하트 페일리어가 이미 오면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근데 이 사이에 언제가 스위트스팟이고 이제 뭐 정확한 시점인지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에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리거지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볼륨 디펜던트로 MR보다 훨씬 심하게 양이 변화하고, 또 볼륨 오버로드가 되고 심장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심장이 이제 배에 꽉 차 있고 붓고 다리가 붓고 힘들어도 환자분들은 5년 10년 그냥 잘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를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이뇨제만 쓰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또한 그레이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이제 TR, 시비어 TR에서는 다이우레틱스 써라, 2AC죠. 그러니까 근거 수준은 별로 없습니다. 다 C입니다. 그래서 사인 심텀 있고 프라이머리 코즈 오브 하트 페일리어를 치료해라 라고, 약물 치료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시비어 TR이고 레프트 사이드 밸브 서저리 하는 경우에는 트라이커스 밸브 서저리를 추천한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TR 있고 언더고잉 레프트 사이드 밸브 서저리, 또 여기도 마찬가지 하는 경우는 수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라이트 사이드 하트 페일리어가 있고 시비어 프라이머리 TR인 경우에는 can be beneficial로 서저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2A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뭐 인디케이션들도 있지만 보면은 근거 수준이 별로 높지가 않고요. 실제 미국에서 이제 10년 동안 TR 서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 증가하는 경향은 있지만, 2013년에도 보면 미국 전체 780례, 그러니까 많지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인하스피탈 모탈리가 8.8%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이 행해지지가 않고 있고 예후도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수술했는데 아웃컴이 나쁘기 때문에 수술 안 보내고 약물로 또 끌다가 또 뒤늦게 고려하고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자체는 좀 부담스럽고, 결국에는 이걸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좋은 예후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게 어떤 시술적인 치료에 도입이 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징이 어려운 거는 뭐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뭐 아나토미가 다양하고, 그리고 그 T로 이벨루에이션 하기에 앵글이 어렵고,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이 적었고, 시술 자체도 아직 임머추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웃컴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일드, 모더리티, 시비어로 평가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시브, 토렌셜 이렇게 계속 그레이드를 나눠서 이 그레이드가 좀 떨어지면은 그래도 환자가 개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레이드를 세분화하는 이런 전략도 지금 제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트랜스카테터 TV 세라피를 했을 때 메디컬에 비해서 예후 개선이 있다. 하트 페일러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J 번을 막고 환자가 예후가 개선되는 것이 여러 레지스트리, 트루일루미나이트 스터디도 레지스트리 연구에서는 입증이 되었는데 실제 피보탈 트라이얼 RCT에서는 결과가 좀 달랐습니다. 350명의 환자를 랜덤해서 메디컬 세라피 vs 트라이클립 시스템으로 본 다음에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데스, TV 서저리, 하트 페일러 2번, KCC Q 스코어로 QOL의 개선 이렇게 봤는데요. 한 94% 정도가 펑셔널 MTR 환자였고 대부분 AFib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71%가 그레이드 4, 5의 굉장히 심한 TR 환자였고 한 2.2개 정도의 클립을 넣고 환자는 뭐 퇴원은 금방 했고 이나스피탈 데스는 없다. 그러니까 안전한 시술이다 라는 것은 보여줬는데 아웃컴을 보시면은 TR 시비어리티는 대부분에서 많이 감소를 했고 원이어에서도 대부분이 조절이 잘 되고 있었는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보면 데스나 TV 서저리, 하트펠리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윈 레이쇼로 해서 1.48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포지티비티를 가졌지만 대부분은 삶의 질의 개선이 스코어로 있다는 거고 KN 커브로 보시면은 데스 서저리, 하트펠리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은 양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개선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FDA 승인 받았지만 어떤 환자가 어떤 이 고가의 치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임상적으로는 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에 임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환자한테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이벤트 레이트가 뭐 다른 연구나 기존 레지스트리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TR의 모탈리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는 게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5이어 결과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도즈 리스폰스 릴레이션십, TR 리덕션과 QOL에 확실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환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뭐 FDA도 승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리밸뉼라 클리니컬 시츄에이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TR의 TV 밸브는 저희가 들어갈 일이 많죠. 이런저런 일로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가고 라이트 하트 캐스를 하는 일도 많고 또 스롬버스트나 데브리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페리페랄로 통해서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고 RV 프레셔가 굉장히 다양하고 볼륨에 따라서 다이나미컬리 바뀌고 블러드 플로우도 느리기 때문에 스롬보팅 리스크도 굉장히 높고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고 에어틱 밸브 같은 경우에는 TMVR 했을 때 네오 LVOT 옵스트럭션 생기는 경우가 이슈가 돼서 별로 이제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트라이커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RV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레이스먼트를 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피티터가 좀 마이트랄보다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마이트랄도 처음에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쫙 리스트가 있었는데 요새 많이 없어지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트라이커스피드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주영 교수님 하신 피벗 스터디처럼 하신 피벗 스터디 보여주신 이제 스페이서, 공간을 채우는 도구, 그리고 이번에 FDA 승인 받은 이제 에드워즈 이보크, CTVR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디바이스, 그리고 이따가 교수님 보여주시겠지만 카비라고 하죠. 그래서 아예 헤테로트로픽하게 RV랑 아래에 있는 벤티큘라라이제이션 시켜버리고 밸브를 SVC, IVC에 넣어서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헤테로토픽 TTVR도 여러 디바이스가 나오고 임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에 비해서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 치료에서는 티어가 일단 어프로브 받았지만 아나토믹 리미테이션이 좀 있고요. TTVR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이번에 어프로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벨 옵션들이 아직 좀 더 많이 연구 중이고요. 에티올로지도 굉장히 좀 더 다양한 것 같다. 그래서 AS랑 MR 비교할 때도 복잡하다 했는데 TR은 조금 더 복잡하고, 그래서 트라이커스피드 티어는 현재 이머징한 세라피지만 이 트레스 카테터 세라피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티어가 압도적인 승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저희가 툴박스를 가지고 환자의 아나토미나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고르는 상황이 될 것인지 굉장히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을 좀 쓸 수 없고 좀 늦게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상 연구 결과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